네, 안녕하세요. 이광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에서 생계안서 발급 시기 중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도급계약서 작성에서 그 확인되는 그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약정일 날 반드시 생계안서를 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연 발급이라든지 미발급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 대한 어떤 개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부가가치세법의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건설공사 등 도급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으로서, 대금 지급 조건이죠. 당해 건설 영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완료되면은 이것은 완성도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영무의 완성도에 따라서 분할하여 받기로 한 약정, 이것을 우리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다. 그래서 도급에 대한 법적 성질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즉 기성청구 검수 확인 약정이 정해진다겠죠. 이런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때 생계안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로 그 건설회사들 보면은 발주자와 또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에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그리고 도급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작성을 하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겠죠. 처벌.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과세관청에서 세무서에서 이 계약서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은 공급 시기가 언젠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서와 사실과 다르게 생계안서를 끌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약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표제부에 나오죠. 표제부에 이 선급금이 있고 기성금이 있고 잔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완성도라는 것은 완성 정도죠. 완성 정도이기 때문에 0%는 완성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는 완성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완성 정도는 0.00 몇 프로부터 99. 몇 프로까지, 즉 착공이 시작이 되고 준공이 되기 전까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때 즉 이 기성에 대해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 따라서 생계안서를 꺼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계약서에 선급금이, 이거는 완성도가 0%죠. 기성금은 0. 몇 프로부터 99. 몇 프로겠죠. 그리고 잔금은 100%죠. 완성이. 그럼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요 기성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성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건설공사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받기로 한 때 생계안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러면은 선급금 받기로 한 때, 기성금 받기로 한 때, 잔금 받기로 한 때 안 된다는 거죠. 완성도라는 것은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선급금은 생계안서를 언제 발급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선급금은 원칙적으로는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 이 안분에서 정산되는 때, 이때 생계안서를 발행을 하는 것이지 선급금에 대한 생계안서를 발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실무상으로는 이 돈을 받고서, 선금을 받고서 생계안서를 끊는 게 일반적이죠. 그 이유는 선발급 특례에 의해서 돈을 받고서 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성금은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잔금은
실질적으로 공사 완료 시점에서 세액연수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 잔금 부분이죠. 잔금 부분은 반드시 실제 공사 완료일 날 끊어야 돼. 돈 받을 때 세액연수 끊으면은 이것은 사실과 다른 세액연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가세법에서 요 사실과 다른 세액연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다른. 이것은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해가지고 세금계산서에 굵은 줄로 표시된 거, 즉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작성연월일 이 5가지가 기재가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되면은 이 세금계산서로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공급 시기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작성연월일이죠. 연월일. 이것을 공급 시기에 정확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제 검토할 때, 제가 그 플로우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약정일 날 세액연수를 끊는 거죠. 충족이 안 됐다 하나라도 그랬을 때는 공사 완료일 날 세액연수를 끊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럼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가 뭐냐? 이것은 이게 도급이라고 도급이라는 것은 수급인 건설회사가 목적물을 완성해서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서 발주자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서로 이렇게 약정인데 거기에는 당연히 건설회사가 기성을 청구하겠죠. 그리고 발주자가 검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받기로 한 날짜가 정해졌을 때 그때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 충족이 되는데 첫째, 도급계약서에 기성금 표시가 있는가? 다 기성금, 선급금, 기성금 표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공사가 기성 청구를 했는가? 기성 청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이 발주자, 감리회사가 검수 확인을 했는가? 당연히 시공사가 건설을 몇 프로 했으면은 발주자가 그거 맞다. 그거 맞아야 돈을 주니까. 그리고 네 번째, 계약서에 대금 지급일자, 약정일이 명시가 되어 있는가. 이런 요건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됐을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고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언제? 공사 완료 시점, 일반적인 건설 용역의 공급 시기로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선발급 특례해가지고 돈을 공급 시기보다 공사 완료일보다 미리 받고 세액연수를 끊을 수는 있죠. 그래서 미리 받고 끊거나 또는 끊고서 7일, 일주일 이내 받거나 계약서나 약정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가 각각 구분 기재가 됐으면은 그때는 30일까지 가능하고 또 조기 환급이 아닌 경우는 발주자의 조기 환급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동일 과세 기간 내에 대가를 받으면은 선발급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금의 법적 성격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금이라는 것은 수급인이 자금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발주자가 노임지급이나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미리 주는 선급 공사대금 성격입니다. 계약금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급 공사대금 성격이고 이 선급 공사대금이 되기 위한 요건은 하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에 선급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도급계약서 본문에 선금에 대한 정산 규정이 있어야 된다. 여기 정산 규정이 있죠. 정산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이 해약될 때 수령자는 배약을 상환하고 어떤 해약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이 아닌 선급공사대금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분정산하도록 이렇게 안분정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본문 25조를 여러분 보시면은 계약 해제나 계약 해지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급공사대금은 성격이다. 선급금은. 그래서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원칙적인 공급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금과 기성금의 공급시기 판단에서 여러분들 계약서를 보시면은
계약서 본문 11조에 이렇게 나오죠. 선금은 수급인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이 14일이 지급하는 날짜, 그 날짜가 공급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 또는 선발급 특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수급인은 공사 목적 이외에 노임 지급이라든지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성대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산해라, 선급금을. 정산 규정이 있죠. 그리고 제24조에 보면 기성부분금은 도급인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성금을 수급인에게 건설회사한테 지급해야 한다. 이게 바로 지급받기로 한 날, 받기로 대가의 값을 받기로 한 날이죠. 이 약정일이 바로 뭐다? 공급시기, 즉 생계안서 여러분들 그 작성연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그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인데, 다만 이제 이 관급공사는 공공공사는 부가세법에서 이 지방계약법이나 이제 국가계약법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이것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보독되어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즉 계약금으로 보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약정일 받기로 한 때, 약정일이 공급시기다. 이렇게 예외적인 사항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선급금에 대해서 생계들 어떻게 발급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금 수령 시점에서 생계안서를 발급하는 방법. 선금에 대해서는 원칙은 선금 받았을 때 생계안서 안 끊죠.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 끊는데, 예외적으로 선발급 특례에 따라서 수령 시점에서 끊을 수 있다. 선발급 특례에서.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 수령 시점에 끊는 게 이게 관행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끊을 겁니다. 이렇게 끊을 때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계약 금액이 10억이고 선급금이 3억인데 1차 기성이 25%, 2차 기성이 65%입니다. 그러면은 선금 3억을 받았을 때 생계안서를 3억을 끊었어요. 3억을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그럼 1차 기성 시점에서 1차 기성이 25%죠. 25%니까 2억 5천만 끊어야 되는데 3억을 먼저 끊었죠. 그러면은 2억 5천 중에서 3억 중에서는 이 선급금은 기성금에 안분해서 정상소득되어 있으니까 이 3억의 25%를 차감은 나머지 1억 7천5백만 끊으면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실무에서 많이 하는 방법일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금 수령 시점에서 생계안서 안 끊습니다. 안 끊고 1차 기성 시점 25%일 때 2억 5천만 끊고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2차 기성, 3차 기성 준공 시점 이런 식으로 이제 차감해서 생계안서를 발행하시면 되겠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에 따른 기성금의 생계안서 발급 시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기성검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성확정이 6월 30일 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날이 10일 날 수령했어요. 그러면은 7월 10일이니까 7월 그 14일 이내죠. 따라서 7월 10일 날 생계안서를 작성 일자를 7월 10일 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성 확정이 만약에 6월 30일이다. 그러면은 지급받은 날이 7월 20일이다. 14일 지났죠? 그러면 14일이 되는 날짜, 이 날짜에 생계안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 여러분과 같이 용어 정리를 하나 추가적으로 하면은 생계안서에서 보통 이제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원칙적으로 이 날짜가 동일한 경우가 많죠. 뭐 발급에서 그냥 당일날 전송을 하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 작성일자는 이것은 공급시기입니다. 부가세법에 규정한 공급시기. 이 발급인자는 상대방한테 생계안서를 건네주는 시점이죠. 일반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건네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건네주는
주는 시점을 우리가 발급일자, 전송은 국세청에 전송하는 날짜. 그래서 이길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서 이 잔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금은 이건 기성과는 관계없다겠죠. 왜냐하면 완성도가 100%니까 우리 완성도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기성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대금 지급 조건이 잔금은 준공 후 2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준공 후 20일이 지는 날 받기로 한 날짜에 승인해서 끊으면 안 된다겠어요. 왜냐? 잔금 부분은 반드시 공사 완료일, 일반적으로 사용 승인 시점, 다만 이제 사용 승인보다도 실제 공사 완료일이 늦어질 거에는 실제 공사 완료 시점에 승인해서 끊어야 된다. 그러면 준공일이 만약에 6월 31일이고 실제 지급받은 날이 7월 29일이다. 7월 29일 날 끊으면 안 되죠. 반드시 준공일, 공사 완료 시점인 6월 30일 날 끊어야 됩니다. 준공일이 6월 30일이고 실제 공사 완료일이 8월 20일이에요. 먼저 끊어야 되죠. 8월 20일 날 끊어야 된다 했죠. 실제 공사 완료일. 다만 이 준공일, 사용 승인일을 그 과세관청에서는 실제 공사 완료일로 추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8월 20일 날 실제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입증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월 20일까지 공사가 진행된 내역을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자료를 여러분이 갖춰놔야 된다. 그리고 준공일이 6월 30일인데 하자보수 공사 완료일이 8월 20일이다. 이랬을 때 8월 20일 날 승인해서 끊어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준공 요거 즉 본공사와 이 하자보수공사 이것은 별개 독립된 행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본공사에 대해서 완료일에 승인안서 6월 30일 날 승인안서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금과 기성금에 대한 공급 시기를 한번 계약서를 보고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표제부죠. 그리고 이제 본문이 상당히 많은 그 조항들이 있는데 이 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권리 의무 어떤 책임 소재 이런 것들 상당히 꼼꼼히 전부 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금은 일금 얼마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지급 이게 일반 약정일이죠. 이때 승인해서 끊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 관급공사는 중간지급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끊는 겁니다. 이게 관급공사가 아닌 민간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선금에 대해서는 언제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 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제 실무 관행상으로는 언제 선금을 받았을 때 선금 수령 시점 선발급 특례 기준에서 그때 끊으면은 이제 그때를 공급시로 보니까 그렇게 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이 기성부분금이 월 1회, 월 몇 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매월 1회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에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첫째 기성청구, 두 번째 검수확인, 세 번째 받기로 한 날짜, 요 날짜가 정해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기성청구와 검수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동급 시기인 그 공사 완료일 날 승인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그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완성도 기성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급의 일반적인 성질인 기성청구 검수 확인 그리고 받기로 한 날짜가 반드시 정해져야만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생해서를 끊는 것이고, 선금은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 또는 선발급 특례, 그리고 잔금, 준공금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일 날 반드시 생해서를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가산세 또는 매입세 불공제, 그리고 건설회사는 가산세를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특히 중요한 공급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